이게 말이 되는 일이야? 저 집 며느리 미쳤나 봐. 사우나 전통인 나라 핀란드에 시집온 일본 며느리가 시집온 첫날부터 한 행동이 한 마을을 발칵 뒤집혀놨습니다. 전통 가옥을 한국식으로 고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마을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부모님 또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며 노발대발하셨습니다. 이런 갈등까지 감수해가며 동양의 난방 기술을 고집한 일본 며느리는 결국 성공했을까요? 그리고 핀란드 전통과 한국 문화의 조화는 가능했을까요? 이곳에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오늘 사연은 핀란드에서 사연을 보내주신 일본인 아오이 씨의 사연입니다. 잠깐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있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일본에서 핀란드 라플란드로 시집온 아오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집에 첫 발을 내딛는 날이죠. 영하 14도의 칼바람이 매서운 이곳에서 새로운 가족과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아침부터 시어머니께서는 제게 이것저것 집안 구조를 설명해 주셨어요. 특히 자랑스럽게 소개하신 건 핀란드의 자존심 사우나였습니다. 이게 우리 집의 심장이야. 추운 날씨도 이걸로 이겨낸단다. 하지만 저는 자꾸만 발밑에 차가움이 신경 쓰였습니다. 한국 유학 생활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국에서 처음 맞이하는 겨울은 추웠지만 바깥에 차가운 겨울 바람을 맞으며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따뜻한 온기가 돌았으며 방으로 들어서자 발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따스함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포근했죠. 이게 바로 온돌이에요. 오래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써온 난방 방식으로 바닥 전체를 데워서 은은하게 열기가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하숙집 주인께서 얘기해 주셨던 게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국에서 4년간 유학 생활을 하며 익숙해진 온돌의 따뜻함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나무로 지어진 이 집은 단열이 뛰어났지만 바닥의 한기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여보, 이 바닥 좀 내가 개조해봐도 될까요? 마르쿠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응? 그래, 당신 마음대로 해도 좋아. 우리 집은 이제 당신 집이니까. 남편의 대답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저는 공구함을 찾아 나섰습니다. 처음엔 바닥 한 귀퉁이만 살짝 들어보려 했어요. 하지만 막상 시작하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펼쳐놓고 온돌 설계도를 그리며 점점 더 넓은 면적을 뜯어냈죠. 이게 무슨 소리야? 낮잠을 주무시다 나오신 시아버님 페카의 고함 소리에 저는 흠칫 놀랐습니다. 거실 바닥의 절반이 이미 뜯겨나간 뒤였죠. 미친 개로구나. 시집온 첫날부터 남의 집 바닥을 다 뜯어내다니. 시어머니는 눈물까지 글썽이셨습니다. 아이고, 이런 며느리는 처음이야. 마르쿠마저 당황한 얼굴로 서 있었죠.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시작한 일 끝까지 해내고 싶었거든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시아버님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한국에서 가져온 도면을 펼쳐 보였습니다. 제가 한국의 온기를 선물하고 싶었어요. 믿어주세요. 분명히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당장 짐을 싸. 시아버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우리 집의 전통을 이렇게 무시하다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시어머니는 말없이 한숨만 쉬셨고 마르쿠는 난처한 표정으로 계속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제가 들고 있던 서류 가방에서 우연히 사진 한 장이 떨어졌어요. 한국 유학 시절 하숙집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이게 뭐지? 시아버님께서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제가 4년 동안 머물렀던 한국의 하숙집이에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 온도를 경험했죠. 영하 10도의 추운 겨울날에도 온 가족이 바닥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웃고 사진 속에는 하숙집 가족들과 제가 바닥에 둘러앉아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바닥을 데운다니 뭔가 불안하기도 했고. 하지만 그 따뜻함을 경험하고 나서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집도, 이 가족도 그런 따뜻함으로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차가운 바닥 위에서 서먹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함께 온기를 나누는 가족이 되고 싶어서요. 마르쿠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오이의 말을 한번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이미 이렇게 됐으니. 아버님은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지만 방금 전보다는 한결 수그러든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설명해보거라. 대체 이게 뭐 하는 건지. 저는 재빨리 도면을 펼쳤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 직접 그린 설계도, 그리고 제가 배워온 온돌 시공 방법을 하나하나 설명했죠. 바닥 전체에 온수 파이프를 깔아서 은은하게 데우는 거예요. 마치 대지의 온기처럼 포근하게 감싸주는. 제 설명을 듣던 시어머니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 시어머니가 갑자기 무언가 기억난 듯 지하실로 향하셨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신 시어머니의 손에는 오래된 공사 일지가 들려 있었죠. 여보, 이거 기억나요? 작년에 우리도 바닥 난방을 고민했었잖아요. 맞아요. 우린 작년에 실패했었지. 아버님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도했던 건 단순한 전기 바닥 난방이었어요. 이건 달라요. 저는 재빨리 말씀드렸습니다. 보일러실에서 가져온 온돌 배관을 들어보이며 설명했죠. 이건 한국의 전통 방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거예요. 물을 데워 전체 바닥으로 순환시키는 구조예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남은 바닥 일부가 무너져 내렸어요. 이런.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바닥 밑에서 우리는 뜻밖의 것을 발견했죠. 오래된 온수 파이프였습니다. 이게 뭐지? 아버님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시어머니가 오래된 공사일지를 펼쳤습니다. 여보, 이거 봐요. 50년 전 당신 아버님께서 비슷한 시도를 하셨네요. 바닥 전체를 데우려고 하셨던 거야. 아버님의 표정이 순간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그랬었지. 아버지께서 항상 바닥 난방의 필요성을 느끼셨다고 하셨었어. 페카의 목소리가 감격에 젖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기술로는 성공할 수 없었지. 저는 용기를 내어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제가 해내고 싶어요. 50년 전 할아버님의 꿈을 현대의 기술로 완성하고 싶어요. 믿어주세요. 제 진심이 전해졌는지 아버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마르쿠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우리 아오이를 한번 믿어보는 건 어떨까요? 이미 이렇게 된 거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잖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페카가 입을 열었죠. 좋다. 한번 해보거라. 하지만 실패하면. 말씀을 끝맺기도 전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절대 실패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해서 저의 온돌 프로젝트는 극적으로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죠.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으니까요. 망했다. 공사를 시작한 지 2시간 만에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바닥을 파내다 보니 생각보다 복잡한 배관들이 얽혀 있었죠. 게다가 한밤중부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가 다들 얼어 죽을 거야. 시어머니의 걱정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아버님은 팔짱을 끼고 저를 노려보셨죠. 역시 무모했어. 이제 어쩔 건가?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해결할 수 있어요. 불이 나게 캐리어를 뒤져 전기장판을 꺼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마지막 비상용이었죠. 임시방편으로나마 거실 한쪽이라도 따뜻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여보, 이쪽으로 와요. 마르쿠가 도면을 펼쳐놓고 저를 불렀습니다. 배관 문제는 내가 도와줄게. 이런 건 내 전문이잖아. 그의 말에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밤새도록 우리는 바닥을 파고 낡은 배관을 제거하고 새 배관을 설치했습니다. 아버님도 어느새 소매를 걷어붙이고 도와주고 계셨죠. 이봐, 이 부분은 이렇게 해야 해. 내가 젊었을 때 배관공이었거든. 새벽 무렵 갑자기 쉬이익 하는 소리와 함께 하얀 수증기가 올라왔습니다. 배관 하나가 터진 거였죠. 안 돼.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침착해. 아버님은 재빨리 수도 밸브를 잠그셨습니다. 이런 일은 늘 있는 법이야. 자, 이제 차근차근 고쳐보자. 아버님의 목소리에서 더 이상 질책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따뜻한 커피와 샌드위치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힘내라, 아오이야.
우리 며느리답게 끝까지 해내보자꾸나. 그 말씀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결국 동이틀 무렵 모든 배관 설치가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보일러와 연결하고 물을 채우는 일뿐이었죠. 온 가족이 긴장된 마음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마지막 밸브를 돌렸습니다. 돌려봐. 아버님의 긴장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보일러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숨죽인 채 기다리는 우리 가족의 심장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보일러에서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분, 20분. 시간이 더디게 흘렀죠.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바닥에 손을 대보셨습니다. 어머, 이게 뭐지? 바닥에서 미세한 온기가 느껴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보, 이거 정말 신기해요. 마르쿠도 놀란 표정으로 바닥을 만져보았습니다. 점점 더 선명하게 전해지는 따뜻함에 모두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특히 아버님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듯 바닥을 쓰다듬으시더니 이내 양말을 벗고 맨발로 서보셨죠. 이건 이상하군. 사우나의 뜨거움과는 다른 뭔가가 있어. 그렇죠? 이게 바로 온돌의 매력이에요. 저는 신이 나서 설명했습니다. 바닥 전체가 은은하게 데워지면서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오는 따뜻함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아버님께서 바닥에 스르르 앉으셨습니다. 아버님? 걱정스레 물었지만 페카의 표정은 의외로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래. 이제 알겠어. 내 아버님께서 왜 이런 걸 시도하셨는지. 아버님의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어느새 바닥에 앉아 계셨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 같구나. 시어머니의 말씀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벽부터 시작된 이 대공사는 결국 우리 가족에게 특별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바닥의 온기처럼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도가 조금씩 확실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죠. 아오이. 아버님께서 불렀습니다. 미안하다. 내 마음을 몰라줘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너무 갑작스럽게 허락도 없이 일을 저질러 버린걸요. 그때였습니다. 시아버님이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시집온 첫날 거실 바닥을 뜯어내는 바람에 쫓겨날 뻔했던 그날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 가족은 거실 바닥에 둘러앉아 아침 식사를 하고 있어요. 창밖은 여전히 영하 30도의 혹한이지만 우리 집은 더할 나위 없이 따뜻합니다. 아오이, 이제 보니 내 선택이 옳았어. 아버님께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우나의 뜨거운 열기도 좋지만 이렇게 은은하게 온몸을 감싸주는 것도 참 좋구나. 시어머니는 아침마다 온돌방에서 요가를 하시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따뜻한 바닥에서 몸을 풀면 관절이 훨씬 부드러워진단다. 어제는 이웃집 할머니들까지 초대해 함께 요가를 즐기셨죠. 마르쿠는 퇴근하면 제일 먼저 거실 바닥에 눕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여보, 이제 이해하겠어요. 왜 당신이 그렇게 온돌에 매료되었는지. 남편의 말에 저는 행복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놀라운 건 시아버님은 이제 온돌과 사우나를 번갈아 가며 즐기신다는 거예요. 둘 다 좋아. 사우나의 열기로 긴장을 풀고 온돌의 포근함으로 휴식을 취하면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지. 며칠 전에는 마을 이장님이 우리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이거 참 신기하구만. 우리 마을 회관도 이걸로 개조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이야. 페카는 자랑스럽게 온돌 시스템을 설명해 주셨죠. 이제 우리 집은 사우나와 온돌이라는 두 개의 심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핀란드의 전통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한국의 지혜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건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 한 우리 가족의 마음이었죠. 우리 며느리 참 대단하구나. 오늘 아침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주렴. 그 말씀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시집온 첫날의 그 무모한 도전은 결국 우리 가족을 하나로 만드는 특별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무모해 보이는 도전이 더 큰 행복을 가져다주는 법이니까요. 제가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을 때의 경험이 핀란드 라플란드 한마을에 아직도 화제거리가 되고 주변에서도 온돌 시공을 하고 싶다고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아오이는 한국 온돌로 인해 가족의 화합뿐 아니라 이 마을 전체의 화합이 되었다면서 낯선 나라에서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며 행복해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것은 영상 제작에 있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